가끔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라면 참 감동적이겠지만 알고 보니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면 마냥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점에서 오래전 벌어졌던 여배우 방성자 씨의 사건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1972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해 있던 한 주택. 새벽 2시에 이곳에서 큰 총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조용한 새벽에 울려 퍼진 총소리는 당연히 이웃 사람들의 귀에도 들렸고 곧 사람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집안에 들어간 경찰은 바닥에 쓰러진 남성 한 명과 이곳에 거주하던 여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정체가 뜻밖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바로 당시 유명 배우였던 방성자 씨. 경찰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방 씨는 새벽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도둑이 집안에 들어와 있었고 놀라서 집에 있던 권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합니다. 집에 권총이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유명 여배우가 도둑에게 총을 쐈다는 사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충격적이었다네요. 방성자 씨는 1939년 출생의 배우였으며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흔치 않던 엘리트 출신 배우였는데요. 1960년 애수에 젖은 토요일이란 데뷔작을 시작으로 신상옥 감독의 상록수에도 출연했었으며 100편이 훌쩍 넘어가는 작품들에 나온 배우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1972년에는 20명 감독의 밀녀에서 타이피스트 백옥자 역할로 출연했었는데요. 이런 여배우가 강도에게 총을 쏘는 사건을 벌였다고 하니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씨는 총포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요. 경찰들과 기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그녀가 어떻게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가였습니다. 해당 권총은 45구경 권총이었다고 합니다. 방 씨가 밝힌 권총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그녀가 1965년에 출연했던 영화, 이 영화에서 소품으로 사용했던 권총이었는데 방 씨가 깜빡하고 이 권총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도둑이 들자 너무 놀라서 그만 엉겁결에 총을 발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소품 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총기 소품 대신 진짜 총을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꽤 그럴듯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영화를 촬영하며 배웠다고 해도 새벽 2시경에 갑자기 벌어졌던 일인데 어떻게 도둑을 권총으로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었냐는 것. 두 번째로 이 45구경 권총은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 여자들이 사용하기엔 어려운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조준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을 방 씨가 도둑을 명중시켰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72년이었고 영화 촬영은 1965년에 이루어졌는데 소품 반납을 어떻게 7년간이나 잊고 있었다가 도둑이 들어오자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일까요? 경찰은 그녀의 진술이 사실인지 조사하기 위해 영화 관계자를 거쳐 소품업자까지 수소문했는데요. 방 씨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소품으로 사용된 권총은 이미 반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영화 촬영 때는 권총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방 씨가 어딘가에서 따로 배우지 않았다면 실탄 장전이나 사용법을 알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사코 자기가 한 게 맞다고만 말했는데요. 이에 경찰에서는 주변에 탐문 조사를 벌였습니다. 만약 사건이 벌어질 때 현장에 방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 다른 사람이 범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경찰은 방 씨가 단골 손님이었던 미용실에서 뜻밖의 증언을 하나 건질 수 있었습니다. 1971년부터 방 씨가 갑자기 금반지 등의 폐물을 구입했고 젊은 남성과 함께 미용실에 온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군인처럼 보였다는 목격담도 확보합니다. 경찰은 미용실에서 얻은 증언과 목격담을 토대로 방성자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요. 결국 경찰의 추궁 끝에 또 다른 인물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방 씨는 사실 어느 남성과 동거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 A씨는 모 재벌기업 회장의 자제였으며 사건 당시에는 공군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에 사용된 45구경 권총은 바로 이 A씨의 것. A씨에 따르면 이 총기는 원래 사촌형의 것이었으며 장교로 복무하던 사촌형이 제대를 하며 가져왔다가 반납을 하지 않고 있길래 자기가 몰래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방 씨의 집에 보관해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당일 A씨는 휴가 중이었기에 방 씨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교제 중이던 방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음에도 그는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일까요? 결국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 씨는 재판정에서도 줄곧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둑을 쏜 것은 자기가 맞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가져온 것은 A씨가 맞지만 사건 당시에 총을 쏜 것은 바로 자신이었으며 A씨는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씨의 매니저 말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총을 쏜 적은 없으며 A씨가 총을 사용했고 도둑에게 명중하자 덜컥 겁이 난 A씨를 위해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방성자가 죄를 다 뒤집어 썼단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자기가 쏜 게 맞다는 방 씨 때문에 결국 검찰 측에서는 이런 제안을 건넸습니다. 사건에 사용된 총기와 똑같은 빈 총을 가져올 테니 그때 어떻게 총을 쐈는지 재현해보란 것이었는데요. 검찰에서 방 씨에게 해당 총을 건넸지만 자기가 총을 쏜 게 맞다던 그녀는 사용법을 전혀 몰랐고 결국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됩니다. 방성자 씨는 총포법 그리고 범인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총을 쐈던 A씨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A씨는 항소했으며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갔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느 여배우의 집에서 울려 퍼졌던 총성 사건은 뜻밖의 사실만을 남긴 채 종료되는 듯 보였습니다. 방 씨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대체 왜 거짓 자백을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녀는 A씨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이 사건을 아름답게 봐줄지 추하게 봐줄지는 전적으로 기자들이 쓰는 기사에 달려있으니 실형까지 각오하면서 연인을 지켜주려고 했던 내 사랑을 아름답게 봐달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참 감동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말이었지만 이내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반전됩니다. 두 사람의 동거는 1971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방 씨는 재벌 집안의 자제였던 A씨와 함께 앞서 말했듯이 폐물 구입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정을 꾸릴 계획이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A씨의 아내와 나머지 가족은 해외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방 씨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녀도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변의 조사와 취재까지 모두 끝마친 기자들은 방 씨와 A 씨의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전부 알고 있었고 그녀가 기자회견에서 남겼던 사랑에 관한 말이 당연히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이후 A 씨는 가족이 있는 해외로 돌아갔고 방 씨는 그렇게 한국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는데요. 1970년대는 상당히 혹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잘 나가고 있던 여배우가 이런 부적절한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대중들의 시선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방 씨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연예계를 떠나며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방 씨의 행적에 관해선 여러 가지 말이 떠돕니다. 한 가지 설은 그녀가 배우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 술집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유명 여배우가 부산에 술집을 차렸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그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그녀의 돈을 노렸던 사기꾼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설은 그녀가 부산에 내려간 것은 맞는데 술집은 아니고 그냥 작은 가게를 차렸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이 설 역시도 결말은 이전 설과 똑같은데요. 유명 여배우가 가게를 열었다고 하자 투자를 하겠다며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방 씨가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역시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설의 공통적인 결말은 이렇습니다. 전 재산을 잃게 된 방성자 씨가 집도 없어지게 되자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 생활까지 하다가 어느 수녀원에 달려있는 부산의 무료 요양소에 입소했고 옛날에 알았던 폐결핵이 다시 재발하게 되면서 1983년 43세를 일기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최후에 관해 알려진 이 얘기가 완전히 틀렸다는 주장도 존재하는데요. 방성자 씨가 1989년까지 생존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거론되는 것은 1989년에 제작되었던 문효송 감독의 영화 잡초들의 봄인데요. 국내 영화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와 또 다른 영화 페이지인 시내21에 나온 영화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 이 영화 잡초들의 봄 출연진 중에 방 씨의 이름이 있고 그녀가 혜련이란 이름의 배역으로 출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방성자 씨가 실제 사건의 당사자인 방 씨와는 이름만
이름만 같은 사람, 즉 동명이인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 이후에는 행방 자체가 묘연해졌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인터넷 등이 있던 시기도 아니었으니 그녀의 이후 인생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아 참 혼란스럽기도 하네요. 그야말로 비운의 여배우가 아니었나 합니다. 사건의 재판 이후 기자회견에서 방 씨가 남겼던 아름답게 봐주세요라는 말은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그녀가 A 씨가 잘 사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던 것을 보면 아마도 정말 A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쩌면 배우로 데뷔하지 않고 쭉 교사로서 지냈다면 이런 기구한 결말을 피할 수 있진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실형까지 받으려던 그녀의 순애보가 대단하기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만 같아서 꽤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의 기괴 사건, 배우 방성자 씨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